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는 눈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빙판길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생각보다 눈이 좀 내리지 않고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항상 좋은 일, 맑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새만금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화두가 될 지역이 과연 어디가 될까요? 물론 제가 새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예상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새만금 또 관련 주제를 통해서 이제 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작년에 이어서 부안에 대한 땅값 상승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3월달, 5월달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 공약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가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새만금 관련 상황에서 SOC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남북 삼축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남북 삼축도로가 완성이 돼야만이 이 새만금 뼈대와 골격이 구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공항항만철도, 즉 이 세 것과 그리고 이제 도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도로망 중에서는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그 중에서 지금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남북 삼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 삼축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가장 또 수혜지가 어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집가 상승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곳을 찍어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부안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큰 숲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숲 속에서 나무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부안이 돈이 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방향성, 전라북도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는 새만금이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탄소 제로 2050, 즉 어떻습니까? 넷제로라고 하는 부분들 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류에 맞는 투자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가 새만금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을 여러분들은 유념히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재인 대통령 2017년도에 집권하면서부터 새만금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그러한 효과가 지금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가속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의 SOC에 대한 부분들, 도로공항 항만철도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그런 것을 믿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기업까지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비행기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미 이륙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하기에 적기 아닐까. 왜냐하면 단위 시간당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투자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는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가 좀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새만금이 개발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군산과 김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안이 서로 땅에 대한 영역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군산, 김제, 부안 이 지역을 통합해서 통합시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메가시티로 구성하기 위한 전초존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새만금 매립지역만 딱 떼어내서 특별자치시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시, 특별자치시로 가든 이런 광역시, 광역구파가 되든 메가시티로 구성을 하든 간에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군 단위에 있는 부안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안의 땅값을 올릴 수 있는 큰 밑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SOC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OC 분야에 있어서 도로공학 항만철도 이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되어지는 곳이 새만금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도로 하나만 뚫려도 땅값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항 하나만 들어가도 그 주변 일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철도가 들어가고 역세권이 이루어지는 그 주변 바운더리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도로공항 항만 철도까지 이루어지는 SOC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남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저희가 부안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부안은 군 단위에 있는 땅이고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새만금이 개발이 되었을 때 인구 유입 효과가 가장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안은 인구가 지금 5만대입니다. 5만대고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왜 올라갈까요?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약간은 감소율은 있지만 새만금이 직접적으로 크게 개발됐을 경우에는 인구 유입 효과가 한 15만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안은 지금은 5만대이지만 향후에는 2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인구 15만 이상이 늘어났을 때 과연 어디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부안에 관련된 지역 중에서 도로망하고 철도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서3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서3축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부안에 있는 시내권과 그리고 새만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로는 지금 새만금 지원도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2023년도 잼버리 대회 앞두고 지금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수혜가 됐던 지역이 개화도, 의봉리 일대에 있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들이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이쪽 백령리 일대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투자 문의를 오고 계십니다. 이 도시는 도시 지역이 아니라 비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지역이 백년리 일대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쪽 지역은 농림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새만금이 개발됐을 때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앞에 있어서 향후에 수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우리는 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이 되지 않는 선상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땅, 의봉리 그리고 개화리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찍어놓은 주거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재산을 좀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개화리에 있는 주거지역 그리고 의봉리에 있는 주거지역 비싸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향후 좀 더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오히려 이쪽 개화리 의봉리보다도 더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삼축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인구가 5만에서 인구가 20만으로 도약하는 과정 속에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인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유입될 곳이 어디냐 라고 보면은요, 도시 지역이 많이 찍혀 있는 지역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도시 지역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 지역이고, 현재 부안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일대는 이미 도시가 기반 시설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쪽 창동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는 새만금하고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 내에서도 현재는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은 여기가 비싸긴 하겠지만, 향후 정도 미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남북 삼축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새만금 지원도로하고 교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창북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가 오히려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삼축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으로 가면 이제 김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포지구 어떻습니까? 김제 새만금 배후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어가면은 군산에서 앞으로 새만금 배후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하고도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천동 일대에 있는 군산시청하고도 만나기 때문에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의 배후 지역끼리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바로 남북 삼축도로다. 즉 남북 삼축도로는요,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땅값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인구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역에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도로망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업들도 몰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또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땅값이 가장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군산 조촌동 일대가 지금 현재 군산시청이 이전을 해서 만들어 놓은 택지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지역 일대가 지금 군산에서는 가장 땅값이 비쌉니다. 오히려 새만금 앞에 있는 땅보다도 지금 군산시청 앞에 있는 조촌동 일대가 땅값이 비싸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있고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안도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게 되면은 새만금 앞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부안의 인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들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인 탕북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가 오히려 향후에는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배제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을 본다고 했을 때 5년 이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을 본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창북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가 오히려 집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죠. 지금 현재 부안에서의 지금 가장 큰 도시 지역이 부안군청 주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도 보면은 강북이 먼저 개발됐고 그 다음에 강남으로 이전이 됐던 것처럼 지금은 강남이 더 땅값이 비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안에서도 같은 도시 지역 내에 있는데 현재는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비싸다라고 하겠지만, 향후에는 창북리, 증산리 일대가 신시가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 지역이 땅값이 더욱더 비싸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도로 새만금 지원도로를 통해서 새만금 내부용지로 가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바로 남북 이축도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는 창북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는 향후에 어떻습니까? 철도에 대한 부분들도 마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아직 인구 유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타당성은 없지만, 향후에 새만금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부안의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창북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가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도로망 말고 또 다른 교통망이 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교통망으로는 저는 철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철도에 대한 계획까지도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해서 교통망이 더 좋아지고 입지가 더 좋아지고 당연히 건축 붐이 더욱더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있는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새만금 땅값 중에서 부안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지역, 탕북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 남북 삼축도로와 관련된 주거지역, 이 지역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반드시 돈을 묻어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이쪽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물건도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부안은 주거지역 1.5%밖에 없는 관계로 사실은 땅을 팔고자 하는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땅을 지금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안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땅을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내놓겠죠. 이 부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점점점 희소해지고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땅값은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 공급은 더욱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수요는 더욱더 급증을 하기 때문에 땅값은 폭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원앤원에서는요, 지금 현재 탕북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금대가 부족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3년,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원앤원이 기획부동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좀 사실 그런 우려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중개, 경매, 매매까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개 쪽에 관련된 상품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 여러분들이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 물건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사실 경매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을 하지만 새만금 관련 물건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억 미만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는 싶긴 한데 땅을 구할 수가 없으신 분들이 꽤나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리고 땅을 또 쓸 수 있게끔 땅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투자해서 재미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을 두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행운이 따를 거라고 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저희 원앤원은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과 자산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